자, 두 번째 시간, 3번 부기등기와 가등기 그래요. 부기등기는 그렇다고 치고 가등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부기등기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부기등기도 27, 28, 29 이게 연 3년 동안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30회, 31대 지금 한 2년 동안 출제가 안 돼 있거든. 이놈도 이제 내년도에 유력합니다. 그죠? 유력합니다. 금년도에는 한 지문 두세 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지문, 낱개의 지문이 출제가 돼서 등기를 형식 그래요. 뭐라고요? 형식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보면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하고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 근데 주등기는 그렇다고 치고 부기등기 이걸 우리 출제자가 주로 물어봐요. 그죠? 주로 물어봅니다. 이 주등기는 자신의 독립번호를 사용한다 해서 다른 말로 독립등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보면 표제부든 갑구든 을구든 상관관계는 없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기등기는 자신의 독립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고 항상 주인번호 그래. 뭐라고요? 주인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기등기는 다른 말로 무슨 등기? 새끼등기 그러기도 합니다. 이거 쓰지 마. 내가 꾸며낸 얘기야. 또는 치아와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치아와 등기. 영어로는. 요 놈은 주인만 졸졸졸졸 쫓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그 등기별로 보면 1-1, 그 다음에 2-1, 뭐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이 부기등기를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거고 요 짝대기를 보고 가지번호를 붙였다 그래요. 무슨 번호? 가지번호를 붙였다 그럽니다. 금년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이 가지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럽니다. 표제부. 표제부 이렇게 생겼어. 여기 표시번호 1번 그래갖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표시번호 2번 해놓고 여기에 이런 사항 등의 변화되는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죠? 변화되는 사항을. 그러니까 소재가 바뀐다, 지번이 바뀐다, 지목이 바뀐다, 면적이 증가된다, 면적이 감소가 된다. 그런 사항을 2번 이하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등기로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등기로 표현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럽니다. 이게 건물 등기라고 한다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야. 두 놈 합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항상 무슨 등기? 항상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요 표제부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표제부 다음 장을 갑구 그래요. 그죠? 갑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최초라는 등기. 보존 등기 명인의 이름이 뭐냐면 김말자야. 뭐라고요? 김말자야.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끝으나 놀린단 말이야. 그래서 말자 씨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법원을 찾아가서 이름을 말자에서 말숙 그래. 뭐라고요? 말숙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독립번호 2번 쓰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씁니다. 1-1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등기 목적란에 등기 명의인에 표시 변경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표시 변경. 그래서 김 뭐라고? 말 숙
으로 바뀌었어요. 김 말자는 징글징글하니까 빨간 걸로 싹싹 지웁니다. 그죠? 됐어요? 그러면 소유명인이 말자시에서 말숙시로 바뀐 게 아니고, 그죠? 이름만 바뀌었다니까. 말자에서 말숙. 1번 등기하고 1-1번 등기는 다른 등기다, 같은 등기다? 같은 등기란 말이야. 동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게 이제 외우는 방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부기등기를 다 외우려면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짝을 져야 돼. 그죠? 여기 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만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뭐 쭉 있을 거야.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서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요. 237페이지를 얘기를 했고, 238페이지 2번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1회 때부터 올해 32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문제지. 이거 무조건 때려 죽여도 나오는 문제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지목이 매년 출제가 되듯이 등기법에서 가등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그죠?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올해 출제가 됐는데 뭐가 출제가 됐냐면 공식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공식이 출제가 됐어. 잘 들어봐봐요. 가등기는 제가 지금 오늘 다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죠? 여기 제가 어떤 추상화를 하나 그릴 거예요. 그죠? 이 추상화를 이해를 하면 가등기는 한 80% 이해하는 폭이 돼요. 자, 됐어요.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갑식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도인, 매수인이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식한테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 한 놈만 꼽아보려면,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흔히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도 좋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해도 좋아요. 이게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로서 매수인한테 발생할 겁니다.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에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란 말이야.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가등기를 씌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는데, 가등기 신청 시 매수인 을식에 플러스 그래요. 그죠? 플러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종당에 가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테니까 유리하게 되는 자야.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인 갑식에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랬더니 매도인 갑식에는 종당에 가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요. 근데 뭐 만약 의무자가 협력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거는 1월에 가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래서 권리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12월 며칠부로 1일자부로 가등기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이야. 그죠? 가정을 해봅니다.
이 가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그제? 권리 변동적 효력 없대. 그러면 혹시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없대. 그렇다면 권리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추정력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없대. 그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아요. 그죠? 등기 맞긴 맞는데 이건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짜 등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제법상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요. 가등기 자체만한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직도 갑한테 머물러 있어요. 갑의 본명은 소유자예요. 그죠?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런 걸 또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안다. 이거 이중매매다. 그죠? 이중매매니까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돼서 이건 효력이 없을 거야. 그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요. 자,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는 어때요? 이중매매는 오히려 소망스럽게까지 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누구 거야? 갑식이 거고, 갑식이가 이거 살 사람 그러면, 여기 봐. 을식이가 내 1억 원에 사겠다. 그죠? 병식이가, 나는 2억 원에 사겠다 그러면 갑은 누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 당연히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지. 그쵸? 이거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2중만 가능한 게 아니고 3중, 4중, 5중 매매도 다 가능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오히려 소망스럽기까지 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 뭐가 돼요?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줬습니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떨어졌는데 이걸 12월 15일자로 떨어졌다라고 이것도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대체 여러분들 대체 실거래사에서 이런 거래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 이게 12월 1일부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갑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적에 등기부 등본 한 통 떼볼까요? 안 떼볼까요? 떼보겠지.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을명이 떨어진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가 격려가 돼 있겠네. 그죠? 됐어요? 등기부 등본 한 통 떼보면 을 앞으로 이 가등기가 떨어져 있는 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럼 병식이는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죠? 병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하고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없다. 이걸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단 말이야. 그죠? 이 매매 계약을 결렬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효력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실거래사에서는 이런 거래 행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아니 이 병식이가 미친놈도 아닌데 이 가등기가 격려가 돼 있는데 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병합으로 제3취득자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가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등기가 12월 15일자로 격려가 됐어. 얘들은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본등기 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러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매수인 측을 봤더니 법률상 지위 변화가 없어요. 그죠? 지 혼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을식이는, 매수인 을식이는 가등기 신청 시 권리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권리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야. 그죠? 여기는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네. 그죠? 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라고 할 수도 있어. 그죠? 도대체 본등기 신청 얘가 의무자가 됩니까? 얘가 의무자가 됩니까? 이걸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만약에 격려가 된다라고 하면 제3취득자 앞으로 격려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등기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는 없고 옛날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옛날 소유자 갑식이가 그대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갑식이가 본등기 신청 시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몇몇까지는 다 빼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본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본등기는 언제 떨어졌다? 12월 31일자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한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해서 기후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법률가들의 트릭이야. 그죠? 법률가들의 기술적 조치라는 얘기야. 등기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해서 기후 올라가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야.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한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등기 순위만 가등기수로 소급해서 기울러 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갑구에는 병도 소유자이고 그죠? 병도 소유자고 누구도 소유자야?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냥 중요한 건 다 빼고 그죠? 뭐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고 등기부 갑구에는 병도 소유자고 그죠? 12월 15일부로 떨어졌으니까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한 등기요.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한 등기야. 등기안이 양등기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양립이 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무슨 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뭐에 관한 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야. 우리 민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여기 동일 목적물 그래. 뭐라고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죠? 그런 원칙을 일물 일권주의 그래. 뭐라고요?
일문 일건주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대원칙인데 그런 원칙을 일문 일건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대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지금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소유권하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야, 불가능한 권리야? 불가능한 권리가 되겠지. 그러면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지워 없애줘야 돼. 그죠? 지워 없애려면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이 등기를 사사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사사히 조사를 해봤더니 병식이는 몇 월 며칠자로 12월 15일자로 소유자가 된 거고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니까 을식이는 12월 며칠자로 1일자로 소유자가 된 거야. 두 놈이 길바닥을 싸면 누가 이겨? 누가 힘이 세? 을이 힘이 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률 속담에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그죠? 다시 한번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힘이 센 자입니다 라고 하는 법률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2월 15일, 얘는 12월 11일자로 소유자가 된 거니까 얘가 힘이 세겠네. 둘이 길바닥에 싸우면 을이 이깁니다. 그죠? 따라서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등기안에 쓱쓱 지워놓고 봤더니, 그죠? 쓱쓱 지워놓고 봤더니 등기부상에서 일문 일건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15일 15일자로 격려된 이 등기를 등기안에 쓱쓱 지워놓고 봤더니 매수인 을이, 그죠? 매도인 갑식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는 가등기를 시음으로 인하여 보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무릇 가등기란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우는 이거를 금년도에 출제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금년도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 병의 등기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정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지우기 위해서는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분석을 해야 돼. 그죠?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되는데 무슨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되는데 중간 처분의 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가등기 후 그래. 뭐라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가등기 후 그 다음에 무슨 등기? 본등기 하러 가기 전 그래. 그죠? 가등기 후 본등기 하러 가기 전에 격려된 어쩌고 등기야. 그럼 잘 봐봐요. 가등기 언제 했지? 12월 1일 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2월 1일 이후 그래요. 그죠? 12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본등기 언제 했어? 12월 31일 이전에. 그죠? 이전에 격려돼. 그러니까 요 사이에 떨어진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해됐어요? 12월 1일, 12월 31일 이전에 격려된 등기를 보고 흔히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12월 1일 이전에 격려된 등기는 어떤 등기일까? 이건 선순위 등기야. 뭐라고요? 선순위 등기야. 이거 지웠다가는 등기 하나는 따고 세대 맞고 그 자리에서 잘려요. 그죠? 이건 선순위 등기야. 지웠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격려된 등기는 이건 A여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다 그래서 무작정 지우는 게 아니고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더라면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를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해봤을 때
양등기가 양립이 어떻게 해야 돼?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불가능한 등기에 그래요. 여기 봐.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 무슨 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야.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 무슨 등기야? 소유권 등기야. 소유권이란 권리하고 소유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그죠? 그러면 공식에 딱 들어맞아.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이건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자로 떨어진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불가능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불가능 그러면 리콜보다 직권 말소야. 이거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공식이야. 그죠? 네, 공식이야.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이게 가등기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게 가등기입니다. 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가등기 절차적 규정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이 외에도 가처분 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 그러죠. 이것도 26회 때까지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지금 한 7, 8년 건너뛰었으니까 이것도 나올 때가 됐어. 그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가압류 그래.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 그리고 가처분 등기. 그죠? 이 가압류 등기는 금전채권 그래. 뭐라고요? 금전채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압류 등기 그러고 가처분 등기는 금전채권 이의 권리 그래요. 그죠? 이 외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처분 등기 그래요. 이 두 놈을 합쳐서 처분 제한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도 이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7, 8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는데 구분 건물 등기 그래. 뭐라고요? 구분 건물 등기 그러죠. 또는 집합 건물 등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 등기야. 뭐라고요? 아파트 등기야. 그죠? 이것도 지금 이게 29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됐으니까 한 3년 건너뛰었으니까 이것도 내년도 33회 때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분 건물 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자,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405동 그래. 뭐라고요? 405동이 있습니다. 이걸 집합건물법에서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그럽니다. 다시 한번 이 405동을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그죠? 1동 건물 전체 그럽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가 있어. 그죠? 이 토지를 법정 대지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대지 그럽니다. 그죠? 법정 대지. 그럼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 5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아파트 그래. 뭐라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5층 이상인 주택? 무조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그래. 뭐라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인 주택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니까 이건 아파트 맞네. 그죠? 요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요? 구분한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한 건물. 구분했어, 안 했어? 했지? 구분한 건물 그래요. 그죠? 구분한 건물.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501호를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A를 분양을 받은 놈 그래서 수분양자 그래요. 그죠? 수분양자. 또 집합건물법에서는 A를 구분건물 소유자 그래요. 그죠? 뭐라고요? 구분건물 소유자. 다 같은 얘기야. 그죠? 그래. 구분건물 소유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501호를 분양을 받았다고 쳐봐요. 얘가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려면 이 단지 내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시 한번, 이 A라고 하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려면 이 단지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네. 이 단지를 밟고 다닐 권한을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요. 그죠? 그 두 가지 개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지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사용권이란 권한이 있어야만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만약 A한테 이런 권한이 없으면 A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행글라이더 타고 내려가야 돼. 그죠? 저녁 때 퇴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A는 501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권한이 있어야만 A는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가봐요. 405동을 뭐라 그런다? 405동을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아주 순식간에 까먹네. 그죠? 순식간에 까먹어. 그 재주도 비상한 거야. 그죠?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그죠? 일동 건물 전체.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정대지 그래. 뭐라고요? 법정대지.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대지에는 법정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소한도 법정대지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법정대지 그래. 그죠? 그리고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런다? 구분 건물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요. 그죠? 전유 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구분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 건물 또는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개념으로 표현하면 구분 건물 그래요. 근데 지분에 가까운 개념으로 표현하면 전유 부분 그래요. 그죠? 같은 얘기야. 쉽게 말하면 뭐다? 501호야. 뭐라고요? 501호. 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 하나는 객관적인 요건, 또 하나는 주관적인 요건 그래. 객관적인 요건은 뭡니까 했더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그래.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된대요. 뭐라고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대요. 구조상 독립성은 뭡니까 했더니 이런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다른 전유 부분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뭡니까? 그러면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그런 정도 조건을 갖고 있다라면 501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죠? 이 조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당연히 구분거분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 501호를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까지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야. 이건 있는데 이건 없으면 그건 구분 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죠? 됐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의 반대말이 뭐야? 전유 부분의 반대말이 같이 쓰는 부분이겠네. 공용 부분 그래. 뭐라고요? 같이 쓰는 부분이라 그래서 공용 부분 그래. 그죠? 이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지. 뭐라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놈하고. 팔 떨어지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약상 그래. 뭐라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 규약이 뭐야? 있어. 그죠? 있어. 규약이 뭐다? 자치규범이야. 그죠?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최소한도 승강기에다가 오줌은 싸지 말자. 그죠? 오줌은 싸지 말자. 그런 걸 자치규범 그래. 여러분들 저 주택법에서 가보면 뭐 관리규약 그래. 뭐라고요? 관리규약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구조상 공용 부분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복도 그래. 뭐라고요? 복도나 계단 등등이 있어요. 이런 거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관리사무소 그래. 뭐라고요?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대단히 단지에 가면 입주자 집회소 그래. 뭐라고요? 입주자 집회소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지붕, 그죠? 지붕, 그 다음에 기둥, 외벽 다 있네. 완벽한 건축물이란 말이야. 등기 가능해요. 그죠? 등기 가능한데 무슨 부분만 두게 된다? 표제부만 두게 돼요. 표제부에다 같이 쓰는 부분이란 취지만 기록하게 되네요. 그죠? 우리 출제자는 특히 이 규약상 공용 부분에 꽂혀서 이건 거짓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야. 그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은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두 놈은 성질상 항상 같이 다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그래. 뭐라고요? 공용 부분은 성질상 일체 하나가 돼서 일체성을 이루게 돼서 이 두 놈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분리처분 금지 그래. 뭐라고요? 분리처분 금지 그래.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유 부분 501호를 분양받은 A라는 놈이 제3자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 501호 처분의 공용 부분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 13조에 가보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별도의 득실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전유 부분 처분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놈은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지권 등기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하여튼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 쪽에 이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놈은 하나를 묶이게 되었대. 일체성을 이루게 되어서 이놈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분리처분 금지 그래. 그죠? 분리처분 금지 그래. 그래서 이 구분 건물 등기에서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우리 출제자가 이걸 주로 물어봐요. 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등기 인정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해놓고 각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첫 번째 시간하고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용의권 등기,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 부기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구분건물 등기.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이런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등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해요. 그죠? 혼자 공부하고, 저는 시험에 나오는 등기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이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본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약 2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